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보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형우 씨가 네.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9월, 10월에 좀 유난히 많이 뵙는 것 같은. 네. 이렇게 차차 익숙해져 가는 거죠. 생각 좋아요. 나실 때쯤마다 네. 제가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인데요. 보민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먼저 그날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오, 전 것 같아요. 오, 와, 오랜만에 또. 형우 씨가 예, 선정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문제를 내게 됐네요. 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1948년 제정된 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회운동, 학생운동은 대부분 이 법에 위배됩니다. 5글자인가요? 네, 맞아요. 오. 끝에가 운동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법 아닌가요? 국가 들어갑니까, 국가? 국가 들어갑니다. 국가 땡땡법. 네. 구경. 저는 알았어요. 저 보은이가 모르는 것 같아서. 보은이가. 그죠. 아니,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국가보안. 맞았습니다. 오, 네. 국가보안법이고요. 국가보안법은 종전에 반공법을 확장한 개념으로 북한 공산집단과 같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 이들의 활동을 고무, 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물을 측정하는 단위인 두와 산을 의미하는 산이 합쳐져 한 말 쌓아 큰 산을 이룬다는 뜻의 두산그룹의 계열사입니다. 2005년 두산의 일원이 된 후 경쟁력 강화와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건설 기계와 엔진 및 각종 어태치먼트와 유틸리티 장비 등 참여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인프라 지원 산업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네. 우리 생활에서는 밀접하게 접하기는 좀 그렇긴 어려운. 한데요. CF를 통해서 저는 맞아요. 많이 본 것 같아서 저도 왠지 광고만 모르게 좀 친숙한 광고로 느낌이 드는 본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 그러네요. 뭔가 건실한 미래를 원칙을 건설해줄 것만 같은 그 가능한 CF의 이미지가 있는 뭔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람. 네. 그런 이미지. 네. 사람이 미래다. 두산. 보은 학생은 어떻게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저도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할 때 두산 베어스 유니폼에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적혀 있어서 그때 처음 맞아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야구. 네. 구경은 어떻게? 두산은 과연 뭘 팔아서 저렇게 야구 구단을 운영을 하지? 그러네요. 뭘까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대충은 알죠. 약간 뭐 그런 건설 장비 같은 거라는 건 아는데 아직도 저는 두산이 얘들은 뭘 해서 돈 버는지를 모르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신비의 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신비의 회사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간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년간 8,272건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역시나 일반인들도 두산 인프라 코어에 관해서 뭔가 언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다들 광고로서나 좀 접한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연관어 보면은 기술이라든지 굴삭기, 뭐 두산중공업, 단가, 건설, 투자, 실적, 영업이익, 최저임금. 그러니까 경제 기사에 나온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열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역시나 또 주식입니다. 예, 주식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렇게 주가가 높은 기업들과 좀 비교가 많이 됐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 현대, SK, LG 그 외에는 뭐 종목이나 시장 이런 단어들로서
거의 대부분 이제 경제 뉴스와 주식 관련한 키워드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채용을 보면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공계들 그중에서도 기계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건설 장비하고 엔진 파트를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번 채용을 보면 건설 기계 파트에서 R&D 영업 생산. 근데 여기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 또 산업과학도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공계들이 많이 선호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엔진 파트에서도 R&D 영업 생산. 또 더군다나 여기는 영업 파트까지도 이제 기계공학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원, 또 구매 품질, 생산 지원, IT, 재무, HR. 물론 몇몇 직군들이 이제 인문학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어떤 기업보다는 기계과 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전공을 했던 친구들. 이번 공채를 보면 현실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기계과 학생들이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의 설비 엔지니어나 안 그러면 LG화학의 기초 소재,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제조 생산 이런 직군에 많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계과 본연의 회사 산업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자재료 쪽으로 많이 턴하는 경향들이 강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좀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본연의 산업에도 당연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5G 우리 통신 기술로 집을 짓는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보통 뭐 집은 우리 건설회사가 짓는다고 많이 다들 알고 계신데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두산인프라코어는 최첨단 우리 기술인 5G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뭐 5G를 뭐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건설 회사는 아니고 이제 건설 장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기 자동차, 스마트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장비 또한 이런 5G 기술과 연동돼서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을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그런 상황, 도로 상황보다는 건설 현장에도 안정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작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걸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원격으로 제어를 이제 하는 시대. 그럼 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통신사와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업계 최초로 LG U+하고 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스마트카 업체인 포테닛이라는 기업과 함께 투자 계약을 또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이슈가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장비 파트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산업을 아까는 뭐 양상국신 뭐 신비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신비로운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거예요. 방송국에 오는 동안 내가 봤던 수입 차종의 어떤 종류보다 오히려 도로 상황들 속에서 굴착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죠. 그러니까 그건 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 굴착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또 이 지금 건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서북부 발전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는 대표적인 건설 경기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기계가 단순한 굴착기 가 아니라 이런 신규 산업까지 새로운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런 영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산 또 인프라코어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0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051만 원입니다. 네. 사원이 4,361만 원, 대리가 4,973만 원, 그리고 과장이 5,981만 원, 차장이 7,070만 원, 그리고 부장이 7,71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서류 합격했던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국중사단 출신이고요. 전공이 이제 어찌 보면 이쪽하고 거리감이 좀 커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전공도 깊이 있게 따져보면 물론 기계공학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학점은 3점 후반대 정도 되고 토익은 800 후반대, 토스는 140 정도 되는 점수였는데 이 친구는 독특한 건 건설기계 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 배관 설계 업무를 좀 보조했던 경험. 그러니까 전공으로 치면은 이런 건설보다
기업보다는 카이 쪽 같은 항공 우주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학업을 진행했지만 별도의 기사라든가 건설 현장에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도전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토목이라든가 건축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건설사에 도전을 하는데 기계과 학생들도 만약에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관련 이력을 쌓아놓으면 건설 장비 기업들을 쓸 때도 보탬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할 때 특히 이제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기술 영업을 써야 된다. 그런 친구들은 한번 고객 응대를 진행할 수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보탬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생산이라든가 기계 필드, 그다음 플랜트 업계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조금 힘든 아르바이트니까 건설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력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을 쓸 때도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대생들, 특히 다 남자 공대생들은 좀 편한 아르바이트보다는 힘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그 아마 알바 비용도 더 많이 없고 여러분들 취업에도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라이벌은 바카스 샵 캠페인으로 광고하자입니다. 우리 감동과 재미 그리고 교훈을 주는 우리 캠페인성 광고하면 우리 바카스가 아마 많이 생각이 나실 건데 이에 못지않게 진한 여운을 주는 우리 또 캠페인 광고가 두산 인프라 코어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사람이 미래다라는 우리 시리즈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광고가 이 광고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시리즈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미래다 해주셨는데 그게 두산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두산의 기업적 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는 광고인 것 같고요. 이게 광고를 보면 꼭 그 굉장히 화면이 그 빛이 밝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톤의 성우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제품을 일반인들이 뭐 구입할 일은 거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잘 좀 만들기 위한 그런 홍보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 2009년부터 이제 주요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 편, 행복한 사람 편, 현명한 근성 편, 예측 가능한 사람 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기억은 못하지만 다들 이제 머릿속의 이미지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 이제 광고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캠페인성 광고로 제품 소개와 함께 기업의 이미지를 굉장히 올려주는 어떤 광고를 좀 통합해서 만들고 있고요. 참신함과 감동을 가장 많이 줬던 광고가 이제 바카스인데 이제 바카스 광고와 함께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또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산 인프라코어 광고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사람들에게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를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쌤, 이 기업이 캠페인성 광고를 하면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캠페인성 광고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 IR적인 관점인데 결국 주식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업들을 이제 소비재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J, 롯데 뭐 이런 기업들은 많은 구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서가 많이 몰려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홍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소서 많이 안 모이겠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중앙대학교 같은 대학교 관련돼서도 지금 두산그룹에서 운영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재단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새집 입주 예정, 샵 본가로 컴백입니다.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가 2020년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가는 곳이 바로 우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라고 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 우리 여기가 두산그룹의 본사 건물이라고 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그럼 두산그룹 본사가 이전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2020년에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이 두산 분당센터가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산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큰 이렇게 타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모든 그 뭐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합되어서 좀 움직이는 그런 형식으로 좀 많이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LS그룹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롯데그룹 이런 데들도 모든 계열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군데 좀 모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계열사 간의 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사옥들을 하나로 합침으로 인해서 또 절감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서 이렇게 2020년에 분당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건설 경기 붐으로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물론 국내 여러 가지 기업들의 현지 사업 진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에 터진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홍 쌤? 그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 수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에 수출되는 제품들의 상당수가 산업재고 중간재. 그러면 우리가 판 중간재로 중국의 완제품 메이커들이 완제품을 만들고 그걸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죠.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인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산업재이긴 한데 특수성을 좀 띠고 있는 건 사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굴착기라든가 그다음에 결국 건설 경기하고 많이 연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무역적인 부분들과는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 동향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히 중국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시장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유로 시장도 같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엔진 산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MOU 계약을 체결해서 디젤 엔진을 생산을 그쪽에서 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트랙터 생산 업체와 함께 디젤 엔진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 엔진 관련돼서 환경의 그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농기계용 엔진을 2020년까지 6년간 한 27,00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LOI가 지금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에만 너무 편중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시장 또 이제 유로 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디젤 엔진 개발하지 않겠다,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겠다, 수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건설 기기까지는 이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디젤 엔진 아직도 사용이 될 것인데 유로의 아주 까다로운 환경 인증 이런 부분들을 누가 더 빨리 만족시키면서 엔진을 개발하고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해보는 건데요. 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네, 일단 판매 대상을 잘 설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제품 중 보은 학생이 선택한 제품은 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기계 장비도 혁신과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산의 머신 가디언스를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굴삭기용 스마트 솔루션 시스템인데요. 두산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첫 번째 매력 포인트고 아무래도 건설 현장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안전사고인 것 같은데 이 굴삭기 본처에 4개의 센서가 달려 있어서 조종석 모니터에서 조종자에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진행 중인 굴삭 작업의 넓이라던가 정보들을 2cm 오차 범위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측량 작업을 줄여주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판매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작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물건 살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혜우 씨부터 들어볼까요? 굴삭기인 건가요? 아니면 굴삭기 굴삭기의 솔루션 머신 같은 시스템 건가요? 같은 시스템 같은 거?
저는 구매를 하고 싶어지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기계적인 이런 뭔가 네 동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구매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아까 처음에도 네. 얘기를 했지만 어떤 국가에 어떤 대상하게 판매를 하는지에 대한 그 설정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통계 자료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앞에서 다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모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했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조사를 잘 해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이제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가 아니어도 이게 조종할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어쨌거나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막 정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 들어서면은 이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어서 쉽게 좀 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할 땐 좀 더 상세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발표가 너무 그냥 그 어떤 흐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다다다다닥 이제 나열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들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자연스럽게 했다가 확 또 긴장감을 줄 때는 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 템포 자체가 일자로 똑같이 가다 보니까 좀 듣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사실 이 제품 자체를 처음 듣는 거라 좀 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네. 네. 자, 홍 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보은 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잘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계가 자기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기계는 한 번에 그냥 도구로만 이제 사용이 됐는데 우리 인간처럼 기계가 자기 학습을 주도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센서들의 값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센서 말고 바이오 센서까지 활용돼서 센서들이 많아지게 되면 시대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데이터가 축적되거든요. 그 수많은 데이터 그것과 네트워킹이 이제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를 할 때 5G 이슈 때문에 LG U+와 지금 같이 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별게 아니라 센서 그리고 그 센서를 센싱되는 수많은 데이터 그거에 대한 네트워킹 연결 그리고 이것과 활용해서 기계학습을 활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은 학생이 얘기했던 것도 인프라코어하고도 관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크레인은 그냥 흙만 파내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건설 현장을 철거할 때도 이 포크레인이 활용이 되고요. 그 실제로 보면 막 구덩이 아주 땅속 깊이 내려갈 때 이 굴삭기 기사님들이 굴삭기를 활용해가지고 그 아래 지형까지 내려가거든요. 올라올 때도 이제 그 포크레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흙을 퍼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고도화돼 있고 집적화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할 때 숙련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제 굴착기라고 하면 그런 기능들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그 수많은 센서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센서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자동차 주행을 할 때 사각지대에 지금 보이는 자동차를 워닝 사인을 줘가지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굴삭기라고 하면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다양화될 수 있겠죠. 센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은 학생이 아마 문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센싱을 좀 다각화시켜서 지금 같은 발표를 하면 훨씬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들은 유통업계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이전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이슈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실전 문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건설 현장에 있는 기계들을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사실 가장 많이 들어본 건 굴삭기일 텐데요. 최근에 굴삭기 중에서 바퀴가 달려있는 것을 휠 굴삭기라고 하고 또 다른 종류를 크롤라식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생각이 났고, 다음으로는 불도저가 있는데, 불도저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밀어내서 땅을 평평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30~50m의 흙을 퍼내서 평평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던 건데,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롤러가 있습니다. 이 롤러의 경우에는 지면이나 지평을 평평하게 해줘서 현장의 마지막 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중기라던가 덤프트럭 등 다양한 건설 장비들이 적재적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질문은 만약에 문과 학생들에게 한다라고 하면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기 위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기계과를 전공했던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보은 학생이 문과 수준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가도 되지만, 이공계라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뭐 디젤 엔진이라든가 약간은 좀 기술적인 펑션과 기능들도 넣어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에서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모델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알고, 지금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니까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에서 일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두산그룹도 인적성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기업은 전개도 문제, 주사위 문제를 낼 때 우리가 전개도 하나 정도 보여주고, 안 그러면 전개도 한 5개 정도 보여주고 이 전개도를 접어서 나올 수 없는 입체를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두산이나 포스코,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개도를 그냥 전개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개도를 굴려요. 안 그러면 전개도를 또 쌓아요. 3개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떤 면을 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기업이 기계공학도를 많이 뽑는다. 다시 말해 CAD라든가 물리적인 도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는 분들이 이제 아마 며칠 전에 지사시험을 지금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적성시험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좀 우리 시청말로 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야지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지, 바로 거기서 전개도나 주사위를 보면 너무 여러분들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스킬들도 좀 익히면서 구직활동을 이행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의 다양한 얼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